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주식 시장을 조금 더 부양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약화시키겠다라는 게 명백한 목표라고 계속 얘기가 돼 왔잖아요.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고 나온 걸 보니 방향성이 진짜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 우려 이런 거라고 저는 보죠. 지금 홈페이지 띄워주시고요. 국민청원 들어가셔서 청원 한번 해주시죠. 주주로서의 권리고 저희가 제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얘기 드리려고 저는 나왔습니다. 형 이런 어떤 눈빛과 얼굴 표정 단호한 어투 너무 존경스러워 리스펙. 제가 오늘 하나 좀 찝찝한 거는 제가 오늘 기관 매도가 많은 것도 봤는데 기관 매도를 제가 쪼개보니까 투신 매도가 5천 몇백억이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투신이.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빨리 인포맥스 라이브 가서 이걸 갖다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투지가 불타오르세요. 오늘은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뭐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할 말 하고 와야 되겠다. 할 말은 하고 와야 되겠다. 네, 그냥 필요한 얘기, 어떤 필요한 게 얘기. 시장에 맞는 얘기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민수 형, 네. 오늘 이 장이 오기 전까지 네. 7월 30일과 31일 날 인포맥스 라이브에 와서 했던 얘기 중에 막 부끄러운 부분은 없어요 혹시? 맨날 부끄럽죠. 맨날 틀리니까. 맨날 들으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 네. 다른 얘기보다 네. 지금 홈페이지 띄워주시고요. 국민청원 들어가셔서 청원 한번 해주시죠. 국민청원. 네. 제가 어떤 얘기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국민청원. 네. 그건 주주로서의 권리고 네. 저희가 제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네. 해주시고 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얘기 드리려고 저는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역할 다 끝났습니다. 역할 다 끝내셨어요. 네. 벌써 이 시간대에 한 3,400명 정도가 함께 하시는데 유튜브로는 뭐 집에서 지금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TV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실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벌써 채팅창에서 이렇게 나누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어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당혹감을 넘어서서 실망감 또 다소 또 정책 당국에 대한 또 정치권에 대한 어떤 뭐 분노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그겁니다. 또 이러면 또 반드시 또 나와요. 저 친구 또 무슨 뭐 정치적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세상 살면서 뭘 하면서 정치적이라고 읽힐 만한 뭐를 빼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데 자, 이 3천 몇백 명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이미 하시고 계신데 우리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하고 갑시다. 뭐 욕할 건 없나요? 이런 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물이 맛있어요. 예. 이런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요, 새 스튜디오에. 아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일단 우리 시장 21선을 깼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올라오는 게 21선은 처음 깼고 그리고 5주봉에 딱 걸려 있어서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1등이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2등하고의 격차가 한 10%포인트 이상 나거든요. 네. 그럼 요 10%포인트 이상 났던 거는 국내적인 요인으로 올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을 달리는 나라들이 홍콩하고 유럽입니다. 작년에 아주 수익률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 좋았던 나라여서 20% 오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더 오른 거잖아요. 그거를 되돌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뭐 이런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문제가 바뀌는지를 판단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물에 보면은 미국 선물도 지금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장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그래요. 지금 갑자기 많이 빠지더라고요. 유럽 정도 낙폭이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게 정신적으로 조금 편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로스톡스 2%에 달했고 낙폭이 독일도 1.8, 프랑스 2.23%, 이탈리아 2%.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좀 많이 빠진 건 우리가 맞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차분하시다 우리 한 의원님. 이럴 때 너무 흥분하면 이럴 때 흥분하면 또 잘못하니까. 이럴 때 흥분하면 또 아마추어니까. 아니 아마추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보고 나 막 너무 무서워서 다 판다든지 또는 반대로 이건 정말 하루 빠졌는데 절호의 기회야라고 이건 둘 다 저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약간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분명히 주식 시장을 조금 더 부양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약화시키겠다라는 게 명백한 목표라고 계속 얘기가 돼 왔잖아요. 그렇게 읽혀졌죠. 그리고 예. 그런 얘기도 예. 대통령도 한 네. 적이 있고 예. 하니까 어쨌든 그런 정책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고 나온 걸 보니 약간은 그 방향하고 달라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망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바뀌는 거니까 이제 국회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청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게 되면은 조금 좋은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 희망을 뭐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벌써 버리면은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딱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 네. 금융투자업계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지금 청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제일 큰 몇 가지 핵심 사항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이게 준비는 안 했는데요. 글쎄. 준비는 안 하셨지만 얼마든지 뭐 다 그동안 얘기하셨던 내용이니까. 네. 아니 우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법인세 24%에서 25%로 1%포인트 오른다. 네. 그러면 우리 뭐 얼추 몇 조 세수는 느는가 본데 네. 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세금이라는 게 세율만 올린다고 세금이 많이 거칩니까? 이게다가 세금을 걷는 거니까요. 어? 이익이 나야지 걷는 거죠. 네, 이익 마이너스 24% 걷는 게 이익은 줄고 나서 25% 걷는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후적인 얘기고요. 사후적인 얘기고. 당장은 저도 더 내야 되다 보니까 좀 짜증은 나긴 하겠지만 예. 형 법인이 저희 회사도 법인자 맞아 그러네. 법인사 대표입니다 저도. 예. 그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되는구나 싶은데 저는 기쁘게 낼 수 있습니다. 기쁘게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나만큼 이제 더 거두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돌아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업은 그 이익이 줄어들 수가 아닙니까? 그 이익이 줄어든 거 가지고 뭐 1% 가지고 뭐 왜 그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구멍가게 말고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 그러면 내년 계획에 경영 계획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면 고용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다 내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쪽까지 들어가는 거겠죠.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러면 기업들이 감수하겠죠. 그거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라도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 흡수는 하겠지만 처음으로는 올리지 마, 물가 가격 올리지 마 그러면 가만히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 그건 어떻게 다 돼가겠습니까? 결국은 고용을 다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세금이 미치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부메랑으로 어디를 가냐면은 다 저한테 돌아올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1% 갖고 오르는 거 갖고 뭐 이래 이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 오늘 형 이런 어떤 눈빛과 얼굴 표정 단호한 어투 너무 존경스러워 리스펙. 그러면 그거는 저기 아니 왜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 우리가 분명히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을 풀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국민 지원금 같은 거 줬잖아요. 예. 그럼 방향이 재정을 쓴다라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깜빡이를 이제 어느 쪽으로 켜놓은 거예요. 가려고. 예. 근데 그 세금을 1%밖에 안 올리긴 했지만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사실은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채권을 찍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풀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세금이 늘어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크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실망하거나 오해한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이게 얘기하신 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오늘의 사태로만 이 일을 설명을 해보면 방향성이 진짜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약간 걱정, 우려 이런 거라고 저는 보죠. 1%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뭐
저기 그 뭐 노란봉투법이 정확하게 법안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노란봉투법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건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경제방송사에 넘어가시고. 그리고 막 할 일 없네. 그냥 막 위클리 리포트만 보면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주주 한도 그거는 두 번째는 배당 불리고 하세요. 이거. 배당 그거는 세 번째 물어보려 했는데. 예. 그러면 대표님 둘 중에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세요? 배당하고 대주주 중에? 다 아시는 대답을 예. 진짜 궁금해서 저는. 대주주 양도세죠. 이쪽이 가장 큰 거죠. 배당 불리고 하세도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2천에서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3억 가까이 구간, 이 정도 구간 여기가 일단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배당을 받겠다고 해서 긴 영속적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구간 정도까지가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한대로 그리고 거기다 또 규정들이 막 붙었잖아요 이번에. 그부터 뭐 배당 증가율과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붙어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걸 가지고 배당 분리 과세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기분 좋게 배당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 매수해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됐었을 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어려운 얘기겠죠. 그 중간 단계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좀 누더기 법안입니다. 누더기 세제 관련된 쪽의 얘기다 보니까 이건 또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이번 주 내내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가지고 방송에서 오늘은 그냥 벌어진 일이면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모르고 계셨었는지가 이런 얘기만 드리고 싶은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날 나와서 그랬어요. 제가 이게 처음으로 나와서 영농회가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뒤집겠습니다. 포지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일정 부분 뭐 또 다른 투자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끝난 미국 시장 딱 보고 미국도 이제 조정인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도 이제 일단은 바로 들어가긴 좀 어렵죠. 네. 코인도 이번 주에 뭐 코인 관련된 쪽에서 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코인도 들어가면 일단 좀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이번에 7월 30일 날 채권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 재무부에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분이 있어요. 부족분이 있던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T빌이라고 하는 단기물 가지고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쪽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 그 계획한 만큼의 금액은 좀 붕 뜨는 모습들이 되게 되면 금리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유동성도 약간 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약간 이제 이래저래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쭉 가다가 처음으로 조정 딱 나왔는데 기회다라고 여기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냥 기다려보자.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저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금이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 좀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네. 세율을 많이 하고 맞거든요. 그게 네.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단일 세율이 바뀌고 누진세로 바뀐 게 약간 요즘 시대 정신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주식은 약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당세를 많이 내도록 누진세를 설계하면 그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 배당을 조금 받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내게 해야지 너무 좋은 되게 합리적이고 의도가 좋아 보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3억 이상의 배당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글쎄. 근데 근데 그 사람들이 배당 성향이나 배당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주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건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같은 배당을 하고 나는 세금을 38.5%를 내는데 다른 소액주주가 덜 낸다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대주주는 그냥 우리 배당 옛날처럼 하지 말지라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배당 성향 조건이 지금 40%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보다 배당을 늘려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해 이익을 많이 내서 40% 배당을 했어요. 이익을 많이 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익이 안 났어요. 그럼 배당 성향을 40% 유지하는 걸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금액의 배당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오너나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연속적이지 않은데 내가 저 정책을 따라야 될까? 세금도 어차피 나 38.5% 내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게 선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과는 인간의 이기심을 너무너무 간과한 거죠. 대주주의 이기심을.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슬프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에도 주식 세금이 있고 매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많은 국가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주식시장이 가장 크니까 미국은 배당 소득도 그냥 심플하게 분리과세고 매매 차익도 그냥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15인가 20인가 분리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따라가려면 방향을 정해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편리하게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누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종류로 하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머리를 막 쓰다가 아 나 그냥 저거 안 할래 라고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또 상남자 한상희 의원께서 또 저렇게 각 잡고 저렇게 완곡하게 할 얘기는 다 하면서도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 데다가 김민수 대표도 저 너무 지금 막 생소하거든요. 나 이렇게 민수 형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과 저 결기에 찬 저런 눈빛은 참 막 민망한데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장이. 예. 그러니까 오늘 형 끝까지 드립 안 칠 거죠? 그건 자신 못하겠습니다. 자신은 못하겠다. 일단 결의에 찬 머리도 쫙 올리고 그래서 예. 날도 더운데 진짜 인포메이스 라이브 금요일 2부까지 이렇게 가려니까 더 더워지네. 한번 위클 리포트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면 또 바뀌어지는데 마음이 흔들리는데 제가 예. 결의에 찬 표정은 사라지고 그럽시다. 예, 네. 가시죠. 일단 8월 첫 주, 예, 8월 첫날이고 금요일이고 그런데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에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만 빠지는 거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본도 갔다가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갔다가 슈팅 나왔던 거 다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쪽이고 중국도 며칠 전까지 강하게 들어가다가 네. 그거 있죠 구조조정한다 산업 예. 구조조정한다 그러면서 예. 후속 얘기가 뭐가 더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갔다가 지금 또 두루룩 밀리고 있고 예. 그래서 결론은 다들 좀 힘내다가 그럴 때가 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예. 솔직히 만약에 이번에 정부의 밸류업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솔직히 3,000선 부까지 왔을 겁니다. 그랬을 거 예. 그러죠. 네. 왜냐하면은 네. 글로벌 시장이 다 중국 가고 미국 가는데 저희가 못 갔을까요? 아마 어거지라도 이렇게 뭐 맞춰가면서 특히 삼성전자나 뭐 패시브 자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제 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예. 왜 그 실적 발표하고 그때부터 이제 터냈냐면은 글로벌 시장이 강해서 그랬었어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뻐서 삼성전자가 이제 뭘 더 할 것 같아서 라는 것보다 패시브도 꽤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 왜 빠졌느냐? 패시브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글로벌 증시 조정 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냥 그때서 그랬구나.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오늘 원래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3,150에서 버틸라고 그랬습니다. 예. 혹시 지수 보시는 분이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버티냐면은 균형을 맞췄었어요. 그때쯤에. 그래서 균형을 한번 맞췄었는데 갑자기 그게 한 1시 반인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잠깐만 내일 미국 시장 좀 자신이 없는데 여기 반영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더 밀렸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뭐 이제 세제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더 매수세 완전히 실종돼 있고 거기다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가 받쳐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책을 내서 느르륵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또 혁혁한 공신을 한 게 기관들이죠. 예. 프로그램 매도 가동 축포 예. 이제 엑셀 밟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루룩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미국 입장인데요. 이제 대미 실효 관세율 관련된 동향들을 한번 뜯어봤는데 솔직히 이거 보게 되면은 오늘 만약에 시장이 그 뭐 다른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관세 발표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으로 봤었을 때 지금까지 평균 실효 관세율을 봤었을 때는 지금 평균 대비해서 한국이 생각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0이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 뭐 관세 철강 관련된 쪽에서
뭐 관세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 이미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결론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증가폭을 보세요. 없던 게 이만큼 낸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부담들이 그러니까 채산성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지금 하나의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아하. 예, 그게 아마 자동차 쪽에서도 나왔다고 봅니다. 예. 자동차도 솔직히 일본 2.5에다가 12.5 더해가지고 15%, 우리도 15%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없던 게 15%가 딱 맞춰지다 네, 보니까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좀 봐야지 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오늘 이번에 7월달 수출 동향 나온 거 보고는 일단은 괜찮은데 잘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북미 쪽 줄이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팔아가지고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집 안 되면 다음 집 방문하면서 막 해서 정수기 팔아요. 아니 정수기가 아니구나. 예. 자동차 팔아요.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죽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국내 예. 기업들도. 근데 예. 그동안 미국으로 중심이 됐던 걸 이제 막 다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기업들 쪽에선 하반기에 봐야 될 실적 쪽에서 봐야 될 물론 관세 때문에 얼마가 줄어든 게 보다 그만큼을 더 선전했는데 또 비용들도 들어간다.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수출업체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드립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드립을 안 치려고 뭐 보니까 한 의원님도 화요일날 진행하시다 보면 네. 뭐 조금 이렇게 의견 하려 하다 보면 뭐 진행하는 놈이 말이 많아요. 이 소리 자주 들으시죠. 오늘 그냥 뭐 저는 듣고만 갑니다. 예. 가시죠. 이상한데요? 저도 뭐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요새. 예. 이래저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외신을 보나 뭘 보나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소장님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던 동.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되게 네. 말씀드리면서요. 그러세요. 네. 어우,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그러세요, 들어왔어요. 형. 예. 예, 예. 그렇습니다. S&P 지수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장님? 이게 지금 쭉 가다가 오늘 높이 시작해서 위에서 우르르 좀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종가는 저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던 게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쭉 들어옵니다. 예. 이런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요 뭐. 그리고 이거 처음으로 이거 21선 좌우지간 지난 5월 이후로 이게 언제입니까? 4월 우리가 4월 7일, 4월 9일 그 무렵에 이제 바닥 찍고 돌고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한 하순 접어들면서 21선 올라서고 쭉쭉쭉 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21선 밑으로 이제 내려온 날인데 한국 증시요? 우리 코스피 우리 코스피 예. 요겁니다. 예, 오늘 찍어 보니까 딱 그 답은 나오더라고요. 3,050에서 안 멈추면은 2,900 초반까지도 각오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사이에 무슨 뭐 지수는 대충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 나오는 지수가 이번에는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와야 되는 조정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다 환까지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무슨 뭐 2차 전지는 어디까지 가며 그다음에 무슨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관세가 뭐 약값 그거 하라네. 지금 스위스가 난리가 났네. 네. 스위스가 뭐 로슈가 예. 가장 큰 회사니까요. 관세율도 뭐 39%로 두드리 네. 맞았나? 예, 그런 식인데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막 뭐 전일 대비 한 3% 4% 빠졌다고 막 산다? 저는 뭐 동의하기 힘든 그런 레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한국 가지고 얘기를? 미국 얘기? 예. 아, 그 사회자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죄송해요. 예. 예. 미국도 꺾여야죠. 미국도 이 조정 받고 가야 되죠.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보니까 득달같이 막 개밥 출발해가 실적 좋으니 했더만 막 득달같이 매물 나오더만. 일봉 보면은 뭐. 예. 다 발언 끝나셨습니까? 넵.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로 대표님 의견 어떠신지 우리 못 들었는데요. 지금 뭐 하려고. 아, 해서.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사회자분이 막 화요일 갔다 금요일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예,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면은 다우지수가 제일 취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예, 다우지수가 먼저 꺾여면서 이렇게 원래 다우지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머지 나스닥이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AI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했었죠. 다우지수는 벌써부터 좀 저 힘들어요 하고서 이번에 좀 주춤했다가 어거지 한 번 더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어가지고
이제 전통산업 쪽에서 관세로 인해서 여파들을 이제 얼만큼 이제 노출도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이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야 거기에 노출되는 게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FOMC에서도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은 똑같았어요. 지금 파월 의장 하는 얘기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다르게 해석했느냐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번 8월 달부터 본격적인 관세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버틸까? 이런 얘기에 대한 그 뉘앙스를 이번엔 또 다시 각성? 예,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네, 뭐 이상 없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만약에 지표에서 흔들리는 게 나온다. 오늘 또 조금 있으면은 고용지표 나오죠? 고용지표 나오겠네요. 네, 어제 나왔던 대량 해고 지수 보니까 좀 의외로 숫자가 확 커져 있더라고요. 대량 해고 지수. 예. 발음이 죄송합니다. 예. 빅 예. 컷. 대량 해고 지수. 예. 슈퍼 빅 컷. 오케이. 네. 한꺼번에 많이 자른 거. 네. 그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슬슬 뭐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예. 미국은 그래도 자신하는 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때 어차피 AI가 가동이 돼서 효율화를 더 높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 가서 보시죠.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부담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에서 막 가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어제 툭 밀렸습니다. 네. 어제 의외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텼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AMD 열심히 쫓아가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제 정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소부장들이었습니다. 소부장. 네. 그쪽에 축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무너지더라고요. 벌써 네. 실적 발표도 좀 그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거를 여기를 받쳐주면서 그대로 버텨낼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의문이기 때문에 동향들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저 5,200, 300 여기도 한번 터치는 지지 받아야 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고점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기서 머뭇거리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한국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50이요? 예, 3,050, 2,900? 3,050 안 멈추면은 2,900 초반. 2,900 초반. 그러면 3,050선부터는 사도 됩니까? 3,050에서 멈추면 단서가 있구나. 예. 예. 그럼 2,900에서는 사도 됩니까? 3,500에서 멈추겠죠. 멈추는 게 이제 그때 가면 또 이제 가바닥이다 진바닥이다 갖고 난리 치겠죠. 그렇겠죠. 예. 그게 그리 쉽겠습니까? 남의 돈 내 주머니로 옮겨 먹는 게 형이야 쉽지만 그게. 저 울면서 왔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예. 네.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이 살짝은 아니지만 깨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박스권의 하단부가 그래도 지난번 상단부랑 연결시킨다. 3130이거든요. 3130 종가까지 우르르 깨버렸다 보니까 만약에 그래도 희망을 찾는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뭐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이시죠? 일정까지 확인해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예. 채팅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런가 봅니다. 예. 저도로 가셨답니다. 저도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드디어 드립하나? 아우, 네. 첫 드림인데 이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혹시나 뭐 좀 바뀌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혹시나 우리 지금 한 3,17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월요일 날 훅 하고 올린다. 그럼 추세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50포인트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들인데 아직 일단은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박스권 하단부 이탈 이걸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저는 일단 3,000 초반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은 좀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고요. 왔다 갔다. 게다가 또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그 외국인들 선물 매도. 얘는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고점에서 대거 매수 매도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하면서 이틀째 매도 딱딱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또 그리고 거기다가 주식 매수하다가 그것까지 확 돌려버리고 이런 고점에서 이 스위칭 되는 게 이게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 마음이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말을 못 잇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이 얘기는 몇 번 드렸지만은 코스닥에서 지금 그래도 시가총액 1위 상위 쪽에서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가 있는데 이게
몇 차례 또 대주주 양도세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가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마이태오젠 같은 경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처음에는 한 5억 넣는데 지금 뭐 20억 돼 있다. 고민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좀 나오는 과정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이 그래서 더 취약한 모습들이 가져가지 않나. 오늘 다 5%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런 예. 쪽에서 좀 아쉽다. 코스닥에 항상 좀 취약한 소분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죠. 이게 지금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신용 쪽에 예, 네. 한 20,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지수가 꺾이는데 돈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런데 신용이 버티고 있다.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괜찮겠지 뭐 하다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용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게 되면 현금은 돈 들어오다가 이거 시장 분위기가 이랬다면 돈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고 주가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 신용만 고점에서 나왔을 때 이런 변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수는 가다가 이제 꺾이는 거 나오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하다가 어차피 이게 내려오는 이 과정들 네, 예. 신용이 많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생각을 해보시고 신용의 22조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이다 보니까 21조 8천억까지 갔거든요. 그럼 22조 대 근처까지 들어와서 항상 22조, 23조, 요 정도 라인 쪽에 들어오게 되면 목에 찼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들어오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패턴에서 주가 조정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염두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잠깐만요. 네. 한 의원님. 네. 한 번씩 보면 예탁금 추이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있는데 네. 저게 왜 예탁금 형태로 저렇게 묶여 있죠? 뭐라도 돈이 왜 저기 놀고 있어요? 주식 살려고 증권 계좌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좌에는 증권 계좌에 돈을 옮겨놨는데 남겨놨는데 주식을 아직 못 사고 계신 게 저 금액인 거죠. 저 금액이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뭐 저보다 두 분이 더 잘 아시지만 일단은 예탁금이 늘면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은행에 있던 돈이 증권사로 왔으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뭐랄까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게 올라가는 걸 좋게 보고 그리고 김 대표께서도 항상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신용 자체만 보지 말고 예탁금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신용을 많이 썼어도 오케이. 예탁금이 많으면 뭐 이런 느낌의 자본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은행 증권사 CMA나 어디 돈이 들어있는 거죠. 예탁금으로 잡히는. 네. 뭐 일부에서 나오는 분석은 방금 말씀하신 예탁금 분모, 네. 그다음에 신용 잔고 네. 분자했을 때 그렇게 뭐 버블이라 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이고 저도 논리적으로 그거에 맞는 대해서 말인데.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네. 장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흔들리는 느낌이 있으면 네.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탁금으로 100원을 넣어놨어요. 100원을 넣어놨는데 주식이 될 것 같아서 200을 넣습니다. 근데 내가 신용은 원래대로 한 3, 40원을 쓰고 있었다고 치죠. 근데 예탁금이 200원인 거랑 신용이 3, 40원인 거는 주식이 하락할 때는 관련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신용을 빨리 털고 싶거나 신용 때문에 신용 때문에 마진콜이 들어왔어요. 그럼 예탁금이 늘었기 때문에 마진콜을 막으면 되거든요. 이 돈으로. 막으면 돼. 근데 주가가 빠져서 마진콜을 당하면 고민됩니다. 이 돈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신용 털 거냐. 그럼 여기 있는 예탁금하고 관련이 없어져요. 주가가 빠질 때는.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내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상황이 아니야. 네. 예탁금도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반대배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으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거기까지 들어간 거죠. 네. 하다가 딱 막히게 되면 갑자기 울음이 과거에 한 방 맞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씨. 오늘 형 눈이 너무 촉촉하다. 나 진짜 짠하다. 울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 시사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근데 그때쯤 되면은 또 이제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돈 들어오면 되지 뭐 그러는데 항상 지금 신용 잔고 비율이 예탁금 대비해서 잔고 비율이 괜찮다고 하는데 항상 그때쯤 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딱 멈춰요. 사람들이 잠깐만 주식 하락하게 되면 보통 주식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식이 막 강할 때도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잔고 비율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매일매일 계산하든가 보셔야 되는데 거의 추이가 항상 저희만 당해요, 저희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지표 가지고는 괜찮은데 뭐 종가로 보다 보니까 이번 주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1조 2천억 샀고 기관들 1조 팔았고 나머지 저 연기금이 좀 강하게 팔았네요. 2,500억 파는 금은 사모펀드 3천억대 넘게 팔고 하다 보니까 요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기관들이 잘했다라는 것보다 항상 이제 먼저 뭐 하고 또 튄다 뭐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들이 전기전자 쪽을 1조 5천억 샀고요. 네, 1조 5천억 사고 거기다 기관도 3천억대 일단 따라가니까 사겠죠. 네,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다 샀는데 이거는 거의 삼성전자가 거의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번 주에는 뭐 삼성전기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쪽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좀 고민이 되겠죠 지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72,000원 얘기를 되게 몇 번 했었어요 이번 주에. 거기가 일단 1차 저항인데 거기 한 번에 쉽게는 못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그 다음 날인가 74,000원대 쭉 갔다가 거기가 음봉으로 쭉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죄송하지만 쉽게 가기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보시고 다음,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자리 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들도 들어오는데 뭐 나머지는 뭐 별로 약간 외국인들이 좀 당한 느낌이 나죠. 네, 샀는데 관세 잘 나와서 샀는데 이런 느낌이 나고 금융주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요즘 뭐 실망하면서 증권주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좀 쭉 밀렸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요. 증권주를 계속 삽니다. 증권주를. 네, 그거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차트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제 한번 변곡은 나올 때가 되는데 시장이 좀 이래버리다 보니까 좀 고민되는데 그럼 밀려도 계속 산다 그러면 또 분위기는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고 증권주나 금융주 KB 그 은행주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은행주들도 지금 실망은 크지만은 그들은 또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또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외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쭉 팔고 있고 기관들은 뭐 그냥 아싸 다 팔어 이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아싸 다 팔아. 네. 언제 뭐 좀 도움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외국인들 8월 첫째 주 기관과 함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종목이 하나 겹치는 게 있었네요. 삼성전기. 네, 요거 하나 빼고는 삼성전기 뭐 때문이었어요 이번 주에? 지금 FCBGA 쪽의 투자가 이제 끝났고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파운드리 쪽과 좀 돌아갈 분위기가 나오겠다는 것과 테슬라 쪽으로 우리 납품한 이력이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명예 한국인처럼 LG에너지 솔루션 도와주려고 그러고 삼성전자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게 좀 아닌가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IT 쪽에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이런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뭐 다시 이게 버텨주면은 모르겠는데 아직 그게 좀 모르다 보니까 이건 좀 봐요. 근데 사이클 상으로는 투자만 2년 반 넘게 하다가 이제 턴할 때가 되긴 됐어요. 이제 막 수요 붙을 때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차라리 요런 거 민수 페타시스가 훨씬 낫지 않. 그냥 뭐 그것도 다 기판 쪽이더라 보니까 그리고 뭐 대덕전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덕전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두 분기 정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금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먼저 훅 간다 그러면은 뭐 방향은 맞으니까 그렇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이번 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가지고 거의 올인을 했고 하나오션 와 위원님 네. 같은 하나 죄송합니다. 그걸 떠나서 왜 진짜 이걸 여쭙고 싶었는데 왜 다른 조선주들은 다 빠지는데 하나오션만 이렇게 오늘은 특히나 좀 특이하게 현대미포 같은 주식이 오늘 거의 9% 8%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하나오션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김동관 부회장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그 조선 관련 업은 하나오션이 할 거다라고 시장이 인정한 거죠. 그렇게. 일단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밖에는 뭐 실적도 다 나왔고 뭐 특별히 새로운 변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갭이 크잖아요, 다른 조선주하고.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움직임은. 그러면은 소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차트입니다. 하나오션? 예, 보시면은 쫙 가다 이렇게 쫙 붕붕붕붕 한 방에 올해 하고 좀 쉬었어요. 사실 딴 데 날아갈 때는 쉬었었죠, 최근에. 예. 그러다 이제 요즘에 완전 시세를 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차트 보면 못 들어가요. 앞만 좋아도 그렇지. 갑자기 왜 이래? 이제 그런 걸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하하. 진중한 방송에서 무슨 말?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얘만 그리 가는 것도 그러네. 아니 저기 그러면은 마스가하고는 마스가는 뭐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이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조선 관련돼서 만들질 못하는데 전 세계에서 배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중국, 한국 정도거든요. 일본도 많이 쳐졌으니까.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 배를 만들어줄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계속 미국이 요구하는 게 그 배를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걸 투자해서 하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고로 얘기 드리면 미국의 철강 가격은 전 세계 2배고요. 인건비도 훨씬 비싸요. 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배를 만들게 되면 미국으로 가면 그게 훨씬 더 배가 비싸질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면 지금 만드는 배보다 비싼 배를 미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도크가 지금 뭐 다 차죠. 2027년까지는 뭐 이미 더 도크 찼다는 얘기가 28년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돈만 우리가 잘 조달을 하면 뭐 조선소 만들게 하고 짓게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이익이 더 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오늘 하나오션이 만 올라간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러면 해서 돈 벌었다 치면은 그 90% 뜯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리테인이라고 영어가 돼 있으니까 정말 뜯기는 건지 재투자하는 건지 그건 뭐 봐야겠죠. 예, 어떻게는. 예. 뭔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유머도 할 것 없이 끝나고 나면 서로 말이 다르고. 맞아요. 일본도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맞아요. 거고. 다 다르죠. 그렇다고 이번에 정한 관세율이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서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그 금액을 언제 어떤 식으로 어디다 투자할지도 그게 owned by 자기 controlled 네. and selected by myself 네. as president. 네. 야, 그 문장보에 가과에도만. 일본도 베센트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인가 6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투자를 분기별로, 예. 보고 자기들이 이걸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취직을 시켜줘라 사람들을 그걸 보고 이제 하겠다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미국에 그때 뭔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서로 말이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아, 그러니까요. 참. 네, 말이 달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어. 가서 요거만 잘해준 거고 우리 와 대통령 최고 이야 역시 트럼프 왕이 최고입니다 이런 거 그거 해주고 뒤로 와서는 그거 다 했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딱 이러고 있으면 되죠. 예. 이게 그때 그거고 지금 뭐 이렇게 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잠깐 저 중간 선거 한번 보고요. 저희도 결정할게 이렇게 나오면 되죠. 저희도. 그냥 줄 거 주는 척. 아이 그 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그래서 와 소장님 최고 역시 야 HT 기술적 분석의 대가 기분 좋으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아이고. 살짝 아니. 살짝 리 붙였지. 아니야. 저 진중한 방송입니다 오늘. 오케이. 그런 거를 해놓고 해서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인생 야바인데 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보통 개인이나 협정이나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서류가 이래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는 걸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뭐가 되게 얇더라고요 서류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테두리 아웃라인 같은 거를 정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더 그런 거 하나하나씩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쫙 해놓고 그다음에는 저 휴가 갔어요. 담당관 휴가 갔어요. 그리고 he's on vacation 이래버리고 계속 또 이제 밀어가야 됩니다. 예. 아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선 쪽에서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진해인가 어딘가 뭐 저쪽에서 우리나라 중소형사들 모아놓고 미국이 좀 빨리 예, 조선 건조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쪽에서 단독 보도긴 합니다. 네, 거기서 모아놓고 중소형 조선사들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중소형 조선사가 그만큼 캐퍼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장한 회사가 대한조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중형급 쪽이죠.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회사인데 네. 상폐됐다 이번 다시 상장된 예. 겁니다. 제가 옛날에 조선 잠깐 볼 때는 상장사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의 20년 전에. 어디 소재하고 있죠? 아마 그것도 경상도 쪽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조선소 많은데 그쪽 부산 쪽에 뭐 옛날에 이런 그 쪽. 동남벨트 뭐 한참 그런 쪽이었던 거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근데 저도 헷갈려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기대감도 이제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대형 조선사들만 가는데 중형급들도 그래 그러면 물감 들어오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왜 증시 뭐 있습니까? 그냥 기대감 붙으면 다 훅 올라가는 거죠. 진중한 방송인데 예. 그래서 계약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남인가 보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해남 그러지. 어쨌든 남쪽에 바닷가에. 네. 네. 뭐 다 하신 거예요? 뭐 봐서 뭐한 느낌도 잘 했는데 아무튼 그걸 정리만 한번 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산 거는 일단 보면은 그래도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사죠. 그리고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LB 쪽,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들 보고 있고 하나비전도 샀는데 가다가 다 빠졌고 그런데 한국항공우주, 뭐 효성중공업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사는 섹터는 분명히 있어요. 기존의 주도 섹터들을 계속 또 삽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을 좀 사요. 네. 사는데 여기서 맹점은 과거만큼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다 보니까 이게 1, 2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산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기관은 외국인들 반도체 사고 기관은 2차전지 사고 버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은 뭐 이제 집중해서 사는 게 별로 없고 약간 2차전지 그래도 관심이 높네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들 들어오는 것 같고 빈집이다 생각해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나머지 뭐 특이한 것보다 또 기관들은 반도체 소부장들 좀 많이 샀더라고요 이번에. 솔브레인, 뭐 SNS텍 뭐 이런 종목들 원익 IPS 이런 것도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은 관심이 있는데 게다가 또 BHI, 동성화인텍 이런 것들은 또 LNG 밸류체인들 좀 들어온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코미코도 아까 있었네요. 그 반도체 소부장이요. 그런 정도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끝.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이거 뭐 딴 것도 아니고 정권통 앱인데 코스피에서 상장 종목 379, 하락 종목 1852, 코스닥에서 상승 147, 하락 1534. 자, 이런 장인데 이게 한 며칠은 갈 것 같고. 자, 이런 장을 닥쳤을 때 이제 한 의원님 네. 뭐 산전수전 다 겪었었고 이런 장 한두 번 겪으신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됐건 기관이 됐건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거 소나기를 어떻게 피해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김민수 대표를 항상 매주 보잖아요. 네. 근데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김민수 대표랑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 현금을 좀 만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항상 7대3을 주장을 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하는 금액이 100이면 장이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주식은 70이 돼 있어야 되고 네. 내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 때는 주식이 100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분명한 거는 주식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느낌으로 예. 보면. 예. 이럴 때는 현금이 조금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야지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950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서 주식을 다 안 팔게 되는 거죠. 현금이 있어야 뭐 3,050에서도 좀 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때 현금을 다 갖고 있으면
내가 판 날이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지만 현금이 일부 있어야 되는 꼭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뭘 줄이신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나쁜 놈부터 줄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금요일이 바닥이었더라도 그럼 다시 오르면 현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170인지 뭐 그 지수를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하나 좀 찝찝한 거는 제가 오늘 기관 매도가 많은 것도 봤는데 기관 매도를 제가 쪼개 보니까 투신 매도가 5천 몇백억이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투신이?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1등 순매도가 1,000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 거래도 별로 안 나왔고 오늘 시장 자체도. 근데 투신이 이렇게 많이 판 거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20 몇 년까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역대 거의 최대로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거는 업종을 불문하고 그냥 때린 거거든요. 업종 불문. 그냥 다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때리게 만든 뭔가의 캐털리스트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안 들어와요. 이렇게 나간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등이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관이 많이 때리면 그러니까 그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하나가 있는 게 네.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예전 같은 경우는 넥스트레이드가 나오기 전에는 시간을 많이 봤어요. 시간의 동향들이 어떤가. 그러면 뭐 한 2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동향을 보면서 그래도 저가면서 들어오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아까 장 끝나고 어떤 위원님 또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그래도 좀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상향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잠깐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심리가 돌아서나 한번 봤었어요. 넥스트레이에서 잠잠합니다.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그런 거라서 기대감이 있네라고 해서 뭔가를 좀 끌어내게 되면은 요즘에는 넥스트레이에서도 기관 외국인들 움직입니다. 보통 보면은 메리트 있다 그러면 훅훅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걸 봤을 때도 약간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가끔씩 왜 우리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4월 달에 4월 7일, 4월 9일 그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그 세게 나갔던 그걸 갖다가 우리 유예할게 한 90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섰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거의 자해에 가깝게 막 곡소리 내면서 미국 주식 빼, 미국 국채도 던져, 달러도 막 하락해 하니까 쓱 물러서면서 말이 져서 우리 주식 안 봐 이러면서 그렇게 물러섰는데 그 논리가 우리한테도 통할까요? 예를 들어서 관세라는 변수는 일본도 당하고 EU도 당하고 우리도 당하고 뭐 캐나다도 옆에 앉아 있으면서 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관세를 늘 당하고 스위스도 당하고 이렇게 하니 상수라 치고 너도 나도 똑같다 치고 우리 자체적인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정책적인 법제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장이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은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 게 서로가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 딴 건 아닌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어떤 나라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 건 그거는 그냥 그 정책이에요. 그거는 저는 뭐 옳고 그르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 OBBA 법안도 미국의 그 감세 법안도 공화당 지지자랑 민주당 지지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세 효과가 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책은 그냥 원래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집권당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방향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그게 왜 여태까지 한 말하고 다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동안 전 세계가 다 천하제일단타대회에 몰입했잖아요. 최근 또 민주식 열풍도 다시 불었고 미국에서.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 이 와중에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중에 기회가 있습니까? 갑자기요. 기회가 오던가요? 생기던가요?
거기 빠져도 네. 이 계단식이라서 단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보면 단타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10% 먹자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뭐 한 1, 예, 2%만 1, 2% 해서 빨리 하는 이제 거죠. 그거 예 어떻습니까? 부딪혀 오늘 보시니까. 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뜨끔해가지고요. 네. 예. 보셨군요 또 뒤에서. 네. 어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쪽에서 솔직히 이런 장에서 한 방향으로 쭉 빠지는 장은 단타기가 좀 쉽습니다. 어? 단타기가 쉬워요. 단타기가 쉽다고? 예, 종목들이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의? 이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학 안 하셔도 돼. 형은 훌륭한 분이야.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잔잔바리 글쎄 오케이 예, 한 마리 예. 뭐 조금만 거 가면 저딴 것들 얘기 듣지만 하는 저딴 것에 불과하지 뭐 우리 셋 다. 네. 아우 위원님하고 아니 뭐 아니, 그런 다 똑같죠. 뭐. 대가신 분하고 저딴 예. 것들 얘기 듣지 말으면서 이걸 뭐 보고 댓글까지 달고 계셔. 자 어쨌거나 하시면.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도 쭉 한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에서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또 아까 3,150원짜리 쪽에서 딱 걸렸다가 뭐 시청하게 되면 그때도 단타의 기회가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그럴 때마다 강한 종목들이 살짝 부러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딱 붙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받치고 또 돌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김밥 종목.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야큰 협상 무기가 있네. 우리 김밥 수출 안 한다. 자꾸 이러면은 예, 그 우리 좋은데요. BTS 안 보낸다. 그거 좋네요. 그리고 우리 자꾸 니네 큰 그러면은 무기가 있네 우리도. 예. 공연 안 한다 이러면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시장이 말해줍니다. 말을 해줘. 그거는 근데 김민수 대표 같은 초전문가만 글쎄, 가능하다고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갖다가- 생각해요. 일반인이 저걸 따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방송 보면서 오늘의 특징주 하면 오늘은 저기 옮겨있구나. 그걸 아는 그러니까 거지.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아침에 딱 보게 되면은 제가 맨 처음에 장 시작하면서 뭘 먼저 보냐면은 시장에 돌아가서 수급하고 이런 거 딱 한 1, 2분 안에 이렇게 딱 체크한 다음에 저는 제일 먼저 뭘로 내냐면 등락률 상위를 봅니다. 등락률. 예. 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것도 예. 방법이네.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음. 빠진 것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빠졌는데 그러면 다 투표가 나왔을 때 그때도 기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쭉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럼 참여자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갭상승 막 나온 거 거기서 막 붙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9시 한 15분, 30분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 오늘은 너로 정했어 하고 하는 쪽들이 이제 모여갑니다 서로. 그럼 거기서 일단 한 11시 정도까지 한번 툭 쳐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 분위기고 또 그게 또 지나서 한 또 점심 먹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1시쯤에 가서 또 한번 그런 스타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잔잔바리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예. 예. 민수 형 오늘 애쓰셨고요. 오늘 난 또 우리 한상희 위원님한테 또 약간의 또 그걸 도전을 받게 되네요. 이럴 때 한 의원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문성과 아닙니다. 그걸 갖춰야 되는데 근데 진짜 화요일날 진행만 하시기 아까워. 좀 더 아닙니다, 자주 아닙니다. 패널로 나오세요. 아, 네, 네, 예, 네, 예. 네. 자, 늦더위 잘 견디시고 다음 주도 우리 같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